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나 똑개비 뉴스로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떠났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존중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뀌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선언에 포함된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설립이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NCG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저는 워싱턴 선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연설한 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와의 대담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며 저는 북한 핵 보유와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날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일단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지만 만약 핵을 사용한다면 북한도 핵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실제로 한국의 안보에 큰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똑개비 뉴스 245에서는 핵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어디고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핵무기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은 이 새로운 무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기술과 비밀은 금방 다른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미국은 1945년 7월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어 8월에는 이 핵폭탄을 바로 실전에 투입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4년 뒤 당시 소련 연방에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1952년에는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순차적으로 핵폭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생각에 동참하는 나라를 포함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96년에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까지 만들어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라들이 이런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NPT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1991년 페르시아만 걸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 통치 시절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북한은 NPT에 참여했다가 2003년 1월 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고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나섭니다. 이후 거듭된 기술 개발과 실험이 성공하면서 북한은 현재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과 리비아는 NPT 조약을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 활동에 나섰고 시리아도 그렇게 한 것으로 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핵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때문에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로 무장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 나름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연방, 지금은 러시아죠. 이미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생산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은 상호 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고 이후에는 여기에 핵무기의 크기나 개수를 줄이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은 1357개, 러시아는 1956개의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두 나라가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즉 뉴스타트는 각국의 전략 배치 핵탄두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전술핵 무기까지 따지면 핵무기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핵탄두수를 모두 합치면 13,080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1,458개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4,497개의 핵탄두는 이미 생산돼 복원하고 있고 1,760개의 핵탄두는 퇴역해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합하면 러시아는 6,2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1,389개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고 3,750개 핵탄두는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해체를 기다리는 퇴역 핵탄두는 1,80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더하면 미국은 5,5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입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중국의 핵무장이 급격히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2020년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0개 초반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2023년 현재 중국이 가진 핵탄두 수가 400개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즉 3대 핵 보유국에 올랐습니다. 핵무기를 양산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이 프랑스로 290개, 영국 22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각각 165개와 156개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없다고 부인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40-50개의 전후의 핵무기를 생산해서 언제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억제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에는 전혀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뉴스타트 협정은 전략무기에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단거리, 전술적 핵무기는 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핵무기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런치플레이션, 즉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 런치플레이션에 지친 직장인과 시니어들이 LA 한인타운 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맛도 좋은 가성비 식당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3 미만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당은 한미정, 도쿄 함바그, 산 누들스, 교동 짬뽕, 가주마켓, 김밥앤드 우동 등이 꼽히는데요. 한 업주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속에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것이 커뮤니티에도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늘었다고 무조건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박리담의 전략을 펴는 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객들에게 더 울림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고 맛있는 식당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영어 점자를 어떻게 읽는지 몰라 밤새 손끝으로 공부해야 했던 한인 1.5세 시각장애인이 졸업생 대표로 연단에 오릅니다. 캘스테이트 LA 커뮤니케이션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이성원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달 23일 진행되는 캘스테이트 LA 인문대 졸업식에서 석사 졸업생 대표로 연설합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많은 한인 장애인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어떤 장애를 갖고 있어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씨는 오는 7월부터 콜로라도 볼더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다시 더 크게 신문과 방송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맥가 지원하는 모기지 수수료 부과 방식이
이번 5월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에겐 수수료를 깎아주고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방식이어서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액수면에서 여전히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보다 적게 내지만 이전보다 수수료가 거의 2배로 뛴다는 점에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수수료 변경에 찬반 논란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크레딧이 좋은 사람에겐 그에 준하는 혜택을 줄이는 것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신용사회 형성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한인사회에서 생활체육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LA KBC 클럽은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고요. 마라톤 동호회 해피러너스는 지난달 말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마라톤 교실을 엽니다. 또 재미 대한테니스협회와 LA 테니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미주 한인 테니스 대회 및 시니어 테니스 대회가 오는 20일과 13일에 각각 열립니다. LA 탁구협회에서는 3년 만에 다시 남가주 최강 탁구인을 가리는 제18회 LA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오는 6일 개최합니다. 모두들 땀 뻘뻘 흘리며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은행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도산으로 촉발된 금융권 불안에도 지난 1분기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영업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줄었지만 자산 등 외형 성장은 순조롭게 이어진 모습인데요. 미주중앙일보가 서부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 메트로뱅크 등 한인은행 6곳의 2023년도 1분기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8,920만 달러를 기록했고 총 자산은 35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용 경색과 대출 수요 감소 등 경영 환경 악화에도 한인은행들의 1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유동성과 자산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를 떠받쳐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깨비 240호는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